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사실 많은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장 상당히 어렵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도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그래도 차분하게 기다려본다라면은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힘드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고자 하는 종목들이 어느 하나 올라간 종목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은 어느 쪽에서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우선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외교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는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간섭과 또 북한의 이와 같이 무력 도발, 또 얼마 전에는 이 러시아 영공을 또 침공하는 이야기들, 또 여기를 두고 또 독도의 일본의 간섭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한반도 외교에 상당히 불안전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동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우리 시장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하락 요인들이 사실 이 어떤 포인트, 참 이야기들의 흐름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선물에 대한 매도에 따라서 우리 현물이 따라가는 형태로 하락을 하고 있다. 외도덕 현상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지만은 가장 팩트적인 얘기들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HTS 화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시장의 영향 요인이 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와 같이 환율에 대한 변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최근에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이 계속해서 1180원대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더 시간이 지나면서 1180원대로 다시 조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 1180원대를 올라오게 된 계기 자체가 이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보복, 또 현재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마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가 되듯 일본과의 다시 대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한국과 미국과 또 일본까지 이 세 나라 국가가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내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 요소, 이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어쩌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대한 기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이 환율 변동은 물론 이제 외국인 이탈 때문에 걱정이 되는 요인들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꺾이지가 않았다. 자, 오늘 장중에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요. 자,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도 매수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장이 끝날 때쯤에는 장 후반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조금은 매수세를 조금은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우선은 지수 안에 외국인의 순매수세 색깔은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후반에 내려놓는 모습은 어제하고 동일한 모습인데요. 우선은 지수 전체의 색깔은 외국인의 색깔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을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포인트는 아주 명확하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전기전자.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들어온 포인트가 전기전자에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이 전기전자의 섹터는 우리나라에 살 게 삼성전자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갈 때도 반도체만 골라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를 사야 된다는 시장입니다. 미증시도 반도체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전체적인 시장 때문에 같이 내려온다? 절호의 찬스죠. 그리고 그들 종목들이 수급의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좋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빠져서 완벽하게 힘들다, 비난적으로 보는 때가 아니라 매수로 지금은 포지션을 유지하는 때가 필요하다. 시장의 시황적인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내용들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잠시 후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네이버가 강했어요. 제가 아침에 개장 전 포인트에서도 포인트로 잡았던 것이 네이버 종목이었는데요. 자, 우선은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금융사업에 대한 본격화, 물적 분할에 대한 효과가 급등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물적 분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이버가 지분법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금융사업에 대한 진출 자체가 시장에 대한 사업을 새로운 성장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7월 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고료가 인상된다. 그러면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지난 실적이 아니라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 대한 언급을 제가 이번에 세 번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료가 인상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때, 또 오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주가는 이미 7월 달에 상승률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7월 달 상승률만 해도 즉 오늘까지 해서 20%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조에서 보면은 이제서야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아침에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전체 기조로 봤을 때 이 네이버가 큰 추세의 하단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17만 원대 근처까지는 보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추이에서 저점 매수 관점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주봉을 통해서 매매를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워낙에 큰 강한 상승세가 유출됐기 때문에 주봉에서 올라오는 21선의 대응이 사실 좀 멀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대응한다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 우선 조정이 되어진다라면은 13만 원 이하의 건까지 염두하면서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박스권에 대한 상단에 대한 도전을 좀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요, 가장 큰 매출이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에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신사업이 진행된다라면은 네이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대형주 안에서도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체질이 바뀌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네이버, 또 자동차, 이런 섹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오늘 장에서 이 자동차 종목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현대모비스가 오늘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지금 먼저 첫 번째는 수급으로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 하반기에 바뀔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기업들, 네이버, 자동차. 자, 마찬가지로 이 현대모비스가 오늘 실적 호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반기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현대차, 기아차와 동반해서 신차에 대한 효과, 하반기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위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은 계속 쥐고 가시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30일, 31일. 상하이에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는요. 30일, 31일 날 나올 수 있는 이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인데요. 사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의를 빌미로 삼아서 금리 인하 압박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30일보다는 좀 앞당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날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OMC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고위급 회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날짜에 선정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 22에서 이 통화정책 회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밤에도 이 경기 부양 정책의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바로 내일장에서 시장에 대한 장후반에 반등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한반도의 외교가 불안하다라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이 종목 선택을 중소형주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를 보셔야 되는데 대형주 쪽에서도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혹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선택한다라면은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를 보셨으면은 이미 급등세를 나왔죠. 자, 이번에 또 기다릴 수 있는 포인트가요.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호텔신뢰라든지 이 두 기업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서 실적을 좀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신세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최근에 와서 일봉의 선택을 보신다면 주가가 조금은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출렁임을 만들기보다는 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호텔신라 이와 같은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포인트를 기다린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제 시장이 빠질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런 종목들 보셔야 돼요. IT 섹터, 반도체를 보자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FOMC 금리 기대감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31일 날 FOMC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미 증시가 신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큰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FOMC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되는 FOMC를 앞두고 기대하는 뉴스들, 미국발에 대한 훈풍은 이때부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우선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위치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만약에 하락한다라면은 실적주 혹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파트들 이 파트로 보시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시장을 내리깎은 일본의 압박에서 오히려 호재되는 종목들 지금 잡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해법을 더 연구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